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정의와 불평등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한 현상과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예, 먼저 다양한 불평등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어떤 거였죠? 그렇죠.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공간 불평등,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의 양극화, 어떤 원인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재산, 그리고 소득, 이런 경제적인 격차에 의해 가지고 사회 계층이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간 계층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중간 계층이 점점 감소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계층 이동이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 구조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내용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리고 뭐죠? 그렇죠. 차별을 용인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했죠. 사회적 환경. 어떤 환경? 차별을 용인하는, 그 차별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성원,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감성을 가지고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공간 불평등이었죠. 공간 불평등.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죠. 성장 위주의 정책. 성장 위주의 정책. 이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어쩔 수 없이 투자가 집중된 결과로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존재인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 그리고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 많은 것 용인하는 사회적 환경, 요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결국 그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 너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약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면학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될 수도 있고, 주변에는 항상 상대적인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런 상대적인 약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고대해 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이런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불평등이 나쁘기는 나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순기능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런 불평등에서 오는 차이에 의해서 성취 동기가 자극이 되고, 이 성취 동기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는 순기능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노력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을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격차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격차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모두 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지원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라든지 기초연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그리고 가사 서비스 혹은 간병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적재적소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성 할당제,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 그리고 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특별 전형, 그리고 입사 과정에서의 어떤 지역 인재 선발, 이런 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역차별의 우려. 지난날 받아왔던 그런 차별에서 오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바로 역차별의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우대 조치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격차 완화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집권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분산하는 거,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이 아니고 구축이에요. 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주에도 지금 혁신도시가 있죠. 예. 기존에 그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이 공공기관들을 갖다가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공공기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도 좀 보내자. 그래서 관련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관련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지역 개발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보면요, 전라남도 보성이 있습니다. 보성하면 이제 녹차죠. 체제의 녹차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녹차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 환경을 또 보존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관광소득을 높이는 발전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남해는 어떨까요? 그렇죠. 보물성이라는 어떤 지역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있고 관광마을을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 축제를 활성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선 정의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얘기되는 내용들은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험 준비관에 관련된 이 영상들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